사이퍼님 어서오세요. 네. 요즘은 그 사회주의 페럼이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주 침체가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낮에가 손님이 있는데, 저녁에는 없어요, 손님들이. 예, 근래 한 달 동안의 현상입니다. 낮에 오히려 손님이 더 많고, 저녁에 손님이 없습니다.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41회 옥설타임즈 쇼 2013년 8월 29일 이놀리 프리메슨의 빛과 그림자 과학과 일루미나티 성렬형 박진 세운형 북한을 바꾸다 차이나 옵저버 DW 밀리터리 히스토리 이성모 Just Work 조 블로그 오토기어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로저 리들리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이슈인 장미 이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관계를 떠올릴 때마다 인드라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비난받지 않는, 대부분은 비난받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 철학자이자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드라와 시대정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한 개인으로 인해 시대정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충격을 첫 번째 움베르토 에코 포스트 모더니스트, 인드라는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작가들이 따라 좋아하잖아요. 움베르토 에코, 또 인드라는 또 연세문학회, 또 고등학교 때는 양정연극반, 그래가지고 이러한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움베르토 에코의 작품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이분은 다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비난을 받는데 이분은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 중세 연구가인데, 그래서 대다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인데, 저도 여러의 프랑스 철학자들을 많이 섭렵했습니다. 근데 이제 책도 샀고요. 네, 집에 이제 버리려고 그래요. 네, 비싸게 준 책들인데 다 버릴 생각인데, 대다수 프랑스 철학자들을 그 현대 물리학자들이 무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리학의 개념들을 마구잡이로 범주의 어떠한 구분 없이 지 꼴리는 대로 썼기 때문이에요. 네. 책 한 권이 딱 있다 치면 99.9%가 다 쓸데가 없는 소리, 그냥 사변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철학 얘기들은. 그리고 인드라는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인드라도 쪼가 박혀가지고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 비유를 이해해야만이 그걸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비유라는 걸 드는 건 알기 쉽게 하라고 비유를 드는 건데, 그 비유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인드라 관점에서는 인드라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섭렵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들면 사람들이 알겠거니 하고 비유를 듣는데 그 비유를 모르는 거야. 또 그 비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인드라는 그냥 선의에 의해서 그 비유를 들은 건데, 상대방이 그것도 공부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악의적인 놈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부러 그 프랑스 귀족처럼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일부 한국의 그 증권 코인 주자들이 막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굳이 써가면서 썰을 풀어야 되나.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으로 사기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 물리학자들이 프랑스 철학자들 일반에 대해서 대부분 가짜뉴스, 음모론, 포퓰리즘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들은 움베르토 에코나 자크 데리다, 이렇게 조던 피터슨이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자크 데리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런 비유에 대해서, 자크 데리다의 장점은 그 비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깠기 때문에 프랑스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면모를 고스란히 까발린 게 자크 데리다인데, 하필이면 자크 데리다가 프랑스 철학자 중에 유일한 친미야. 다른 애들은 다 반미인데, 반미 파시스트인데. 그런 이유는 그냥 정치적인 것은 부가적인 이유고요. 그런 면이 있었다. 움베르토 에코를 인드라가 충격을 먹었던 것은 영성에 관한 거죠. 그때 인드라 비로소 절대진리와 상대진리를 생각했습니다. 절대진리와 상대진리.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지켜져야 되겠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미 이름에 등장한 악역인 그 수도 원장이 그토록 뭔가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시대, 어떠한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받아야 되죠. 허나 때로는 그 시대 정신은 때로는 개인에 의해서 뒤바뀔 수가 있고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수도원장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에 시대정신을 개혁하고자 했던 어떤 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인드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할 것은 예수님인데, 인드라는 예수님을 인격신으로 정의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신의 아바타다. 인격신이 아니다. 그거를 예수님을 인격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 외에 그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붓다도 인정하고,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드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심지어 한국의 신흥종교도 다 인정하는 것이 인드라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다 인간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신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고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마치 움베르토 에코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죠. 붓다나.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개척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그 철학에서 나타나는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의 그 부분을 저는 그다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인식론이거든요. 실천론도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인식론의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실천론인 거지, 뭔가 인식론과 다른 차원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존재론 역시도
뭔가 인식을 인간 사이의 어떤 인간끼리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 것과 달리 신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인식론이 존재론으로 둔갑하는데, 그건 단지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대상이. 예, 방법은 같아요. 예, 대상이 신이냐, 인격신이냐, 뭐 자연신이냐, 뭐 인간이냐, 혹은 동물이냐, 지구냐, 우주냐, 뭐 이런 것 대상이 다를 뿐이지 방법론은 인식론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그런 인식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신은 언제나 인간의 인식론적 오류 이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우주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죠.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신이기 때문에 50년 수도한 사람이나 방금 뭐 각성한 신자나 똑같거든.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어. 예. 더 몰라. 교황은 신에 대해서 압니까? 걔가 뭘 알아? 죄송합니다. 아니 막 영성 많이 쌓으신 우리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무슨 온누리교회 무슨 이런 분들이 인들보다 더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신자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존경해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다 공력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다만 그분들이 정말로 아는 그런 어떤 것들은 다 상대 진리다라는 거, 절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분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간들이 상상한 모든 것들을 조금 바꿀 수는 있죠. 과학자들처럼. 그래서 프리메슨도 똑같아. 막 의식이 막 바뀌잖아. 막 스코틀랜드의 의식대로.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엄청난 어떤 영성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마치 그 북한에서 한국 기독교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 엄청난 그 영성의 바람이 불었던 것과 비슷하게 그 이상으로 신대륙 미국 19세기 초반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게 스코틀랜드계와 독일계 뭐 이러한 이주민들 사이에서 바람이 크게 불었어. 그래가지고 세계 철학도 갑자기 해겔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해겔이 괜히 공부한 게 아니라 이런 프리메이슨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철학적으로 얘가 해겔이 짱으로 돌려가지고 뭐 했는데 사입이지. 인들아 입장에서 독일 철학은 그냥 칸트에서 끝납니다. 인들아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제 입장에서는 해겔이 사기꾼이에요. 죄송합니다. 해겔 전공하신 분들 죄송해요. 나름대로 애썼는데 편집법. 그냥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편집법.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프리메슨에 대해서 항상 존중함을 갖고 있다. 존경심을 갖고 있다. 항상 시대 정신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의식처럼, 그 의식이라는 것은 수많은 기독교 종파처럼 특정한 데서 뭔가 뭐 이렇게 있었던 거야. 막 침례교가 나오고 뭐 수많은 개신교 종파가 나왔을 때 그 창시자에 의해서 뭔가 이전과 다른 기적이 있었겠죠. 그건 영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창시자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도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냥 예, 그 칼뱅이 잘 얘기했어요. 예. 선미는 자기가 선택받았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건 동기부여가 되지만 죽고 나니까 선택을 받지 않은 거야. 예, 믿음이란 게 그렇다 이거예요. 동기부여는 되는데 과연 자신이 신에게 선택을 받았느냐, 본인이 우긴다고 되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지. 영성이 본인이 막 예? 열심히 영성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신이 선택을 받습니까? 모르는 얘기야. 예,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결국 신이 선택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는 무관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소설로도 재밌어요. 무슨 그 판타지 소설 보면 왜 내가 선택당했는데 나는 왜 이기에 떨어졌는데 나는 누구처럼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 뭐 빌런도 아닌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기에 떨어져. 그래야지 재밌지. 넌 원래 운명의 주인공이었다 이러면 재미가 없거든. 신이 장난하나요? 그건 알 수 없고. 예,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하고 해서 그 프리메슨이 영성을 탐구하다가 부수적인 어떤 방법론이 과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그거예요. 과학도 과학주의자가 있잖아. 지나치게 과학주의는 뭡니까? 이전의 과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고스란히 믿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들이 과학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기존의 방법론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하는 것은 또 과학의 길이 아니죠. 다른 한편으로 무조건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을 불신하고 무조건 새로운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지가 그러려면은 나는 진짜 예수요, 인간 예수요, 이렇게 막 사기쳐야 되잖아. 이 양쪽의 극단이 바로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 파시스트, 좌의 파시스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분숙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나. 때로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배반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한 믿음이 배반할 때조차도 베드로처럼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강화되고 신념이 보다 풍성해지는 거죠. 아니야, 절대 틀릴 리가 없어. 반쪽일서 오라, 후쿠시마는 오라, 광우병은 오라. 네? 반쪽 놓으면은 위대한 영웅이고 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도가 친미지만 미국이 반드시 옳은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반드시 옳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반드시 옳아요? 네. 성렬형이 뭐 실수한 거 없을까요? 있겠지, 인간인데. 그런 것까지 다 커버쳐야 되나? 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진지해지려면 그런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진짜겠죠. 그렇더라도 상대적 진리죠. 죽을 때까지 모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파워 메시지. 올 하반기 주인코인 시장 냉각된다면 금리 동결이지만 주식코인 시장 뜨겁다면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탈북 12명 여자병 북한을 바꾸다. 이게 이 누경식당 탈북 여자병을 주도해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북한을 바꾸다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심심하시면 구독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매니저예요. 모두가 배움은 선택했다. 이게 경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차이나 옵저버, 여전히 그 헤이룽장 성의관, 뭐 하얼빈 이 지역이죠. 한국인도 제중동 포도 좀 사는 데인데 이렇게 아직도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으로 지나가는 호우주의보가 또다시 그 만주 쪽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메콩 시파로 자이파쇼 정권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보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전세계 언론은 이러한 쭝꿍의 이러한 홍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할까요? 쭝꿍 파쇼 정권에게 돈을 먹어서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와이나 이번에 플로리다에 또 허리케인이 오는데 그런 거는 열심히 보도하잖아요. 미국이 자유국가니까. 쭝꿍은 자유국가가 아니죠. 기자들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4대 통신사, 3대 통신사들이 차단당하죠. 제한됩니다. 또한 쭝꿍 디플레이션을 너무 크게 부각하면 세계 경제가 크게 망가질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세계 어떤 언론 그리고 또 세계 언론사가 약간 자유좌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의문은 가지셔야 돼. 왜 미국의 하와이는 집중 보도하면서 왜 쭝꿍의 저런 홍수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쭝꿍 공산당의 저러한 은폐에 대해서는 세계 언론이 보도를 자제하는가? 세상에 뭐 이렇게 악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르메트커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소박사 이제 춤을 춘다. 후지아라 때 효과라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한 일주일 지나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차이나 옵저버 인드라 강조했던 거 천천히 망한다. 사회위기를 지연시킨다. 좀비 기업, 좀비 은행을 만든다. 하여튼 간에 흥미로운 게 막 얘네들이 이거죠. 그래서 쭝꿍이 맥도덕이라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런 어떤 소프트 파워, 쭝꿍의 소프트 파워가 연인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미국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자신의 쭝꿍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막 쭝꿍의 한 소년이 우리는 죽었어요, 망했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광우병 사태 때 10대 청소년들이 울부짖던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이 쭝꿍의 이러한 광신적인 반일 파시즘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소름이 끼칩니다. 예, 막 소금이 예를 들어서 막 천일염. 근데 찐꽁의 소금 90%가 다 암염이래. 바다에서 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산에서 캐는 거야. 10%만이 바다에서 나는 건데. 소금업자들이 이게 떼돈을 버네. 그리고 중국 어민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10년 뒤에 와요. 그 오염수가. 근데 벌써 중국 어민들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가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이게 찐꽁 파시스트, 이거 완전 대약질 파시스트 문화 쿠데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BC와 요즘 마탱이가 같습니다. 이거 이번 것만 아니라 그 인드라가 좋아하는 그 영국의 여성 물리학자 그분이 얘기했듯이 무슨 우리 한국의 초전조태 LK99 이전에 영국에서 벌써 그런 초전조태 갖고 문제가 됐었고, BBC가 또 무슨 뭐 반물질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인드라가 그 프리코진이 오래 못 버틴다 그런 얘기하니까 막 당황하고. 최근에 BBC 방송은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뭐 데이비드 캠프 한중일 이런 것도 보도도 영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BBC는 뭔가 입장에서 지금 영국 보수당 입장을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리시 수낙 인드라가 좋아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수당이 갈 길이 안 보여. 뭔가 보수당 입장에서는 뭔가 영국에서 뭔가 신기술이 나오고 뭔가 긍정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영국에서 긍정적인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BBC 입장에서는 그냥 남 헐뜯는 게 그나마, 그러면은 사람들이 영국을 잊을까 하는 언론식 외도덕, 이게 찌라시지 뭐. BBC가 근래 인드라 볼 때 찌라시다. 인드라 BBC 좋아했거든요. 권위가 있고. 요즘 BBC는 찌라시예요. 제가 볼 때. 영국 과학자조차도 없다고 하니까 사회자가 당황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미국이 얼마나 환경에 예민한데요. 예. 미국을 떠나서 해양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게 대륙주 황제라고 인드라 늘 강조했잖아. 한국보다 먼저 이 방출수를 접하게 되는 게 미국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니 이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면 전 세계에서 모든 정부가 들고 일어나야지. 아무 뭐 지금 들고 일어날 정부는 반쪽 정은, 맹꽁 시파르, 그리고 반쪽 민주당, 얘네들밖에 없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는 거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원자력 기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위험한 건 북한의 핵 폐기물이고 황해 뿌리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의 원자력 폐수 기준과 쭈꽁의 원자력 폐수 기준, 황해 뿌리잖아. 쭈꽁 애들도 다 황해에 집중 배치돼 가지고 얘네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웃고맙니다. 근데 인드라는 강조했듯이 이런 좌이파시어들의 이런 것들을 은근히 즐겨요. 보니까 이쪽 CFR도 즐기는 것 같더라고. 이게 한국인이 자유인의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한 애하고 아닌 애, 다시 말하면 좌이파시와 자유좌파를 또 가르는 구분선, 뭐 이런 것들로서 저는 열심히 대깨트 딱 몇 달이나, 혹은 뭐 총동원령 받은 무슨 한신대 출신의 기장 목사들이나 뭐
카톨릭이라고 저는 다 카톨릭도 다 로마가 카톨릭 존중합니다. 인드라 이웃분들 중에도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만 이렇게 뭐 정의 구현 사제다 정구사라고 하죠. 이런 성향들 뭐 무슨 뭐 또 원불교의 일부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뭐 영성보다 먹고 사는 짐이 중요하니까 자기 뭐 이렇게 아는 애들이 다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하죠. 제밥 때문에 뭐 이렇게 후쿠시마 시위 나가면 나가라고 하는 거지 인드라는. 당신들이 막 시위 열심히 할수록 인드라는 흐뭇하게 바라봐요. 좀 제발 좀 열심히 투자했는데 인드라가 얘기하잖아. 한 번도 한도 거의 99% 인드라는 지명이 안 깔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명이 지지하는 대깨틀 땅 몇 달들을 안 비판하잖아. 오히려 지명이가 더 대선 때 차기 대선 때까지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대깨틀 땅 몇 달들이 좀 더 투쟁하길 바라듯이 후쿠시마 요것도 투쟁 좀 열심히 하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조블로그인가? 이 러시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러시아 그 통계치는 ጭ꽁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있습니다. ጭ꽁의 통계치는 다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안 믿고 있고, 근데 러시아 통계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ጭ꽁의 통계치보다는 신뢰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순수히 이 조블로그 입장은 러시아 그 은행이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치에 따라서 분석한 건데, 러시아 중앙은행 공식 입장의 통계치를 추정해봐도 러시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애쓰던 영상이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없고요. 두 가지로 그 러시아에선 가스하고 석유 수출하는 건데, 일단은 대상이 다 막혔다 이거죠. 수출 대상이 다 막혔고 지금 인도하고 ጭ꽁하게 파는 건데, 첫 번째로 얘들이 인도나 ጭ꽁이 배럴당 $20 정도 할인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한다 이거죠. 싼 가격으로. 아마 러시아가 북한에게는 공짜로 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준다. 마치 북한 채권처럼. 두 번째로는 다들 루블로 받지 않고 자기 달러나 위안화나 루블로 받고자 한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러시아 수출은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논증했다. 그리고 러시아 자산이 금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뭐 이게 수압 체제거든요. 뭐냐면 뭔가 다른 나라에 석유를 수출할 때 상대 뭐 미국이면 미국 달러를 일정 부분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게 수압 체계인데 그런 것들이 다 동결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키르키즈가 왜 문제인가 했더니 뭐 인드라가 지난 설명에 그냥 간신히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냥 오일 파이프네요. 오일 파이프가 키르키즈를 마침 통과하네요. 그러려면은 파이프라인 경제라고까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말지 않는 애를 이제 얼굴 마담으로 해야지 파이프라인 연결에 문제가 없죠. 인드라 같은 놈이 딱 대통령 돼봐. 아니, 우리 간단하게 해서 중시시대 영주처럼 통행세네. 그러고 우기면 어떡할 거야. 구치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옐친과 푸딩을 만들었던 애가 빌더버그다.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옐친과 푸딩 관련 인사들이 인드라가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 중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오토기어님 LFP
이거는 중국에서 사모은 게 맨날 쓰레기다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 말 바꿨냐? 아니다. LFP가 필요한 영역은 ESS 배터리 저장 장치나 그 무슨 저기 뭐야 동네 가끔 다니는 한화 야쿠르트 아줌마가 몰고 다니는 차량 있죠. 그러한 차량, 캠핑카 이런 것들에는 저런 어떤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차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서 왜 한국의 기업들이 저 삼원계 배터리에 관심을 갖느냐? 주택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주택시장이 아직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한 것 뿐이에요. 뭐 뒤늦게 뛰어드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오토기어님의 얘기고, 인도는 오토기어님 말씀이 99.9%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저 LFP 저 3원계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앞으로 주택 부분에서는 충전하는 충전소 ESS 저장 장치에서 저게 화재도 나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드라가 인정하는 저 한국 최고의 자동차 전문 배터리 전문 유튜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워크가 망했죠. 이게 또 소프트뱅크 우리 손정희 형이 또 하다가 실패했군요. 네. 저는 손정희를 응원합니다. 미국에는 그 엔비디아 황이 있다면 일본 거기는 중국계잖아. 일본에는 한국계 손이 있는 건데 우리 손정희 정희형 열심히 해. 우리 열심히 하자. 얘들아 정희형 지지하는 거 알지? 응원할게. 그것도 손정희에 관해서 또 인드라가 구입원론 관점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정희형 화이팅. 그 다음에 파월 형께서 또 한마디 했죠. 간단하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에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도 했듯이 올 하반기 주식이나 코인이 냉각된다면 금리 동결로 가겠지만 올 하반기 주식이나 코인이 뜨겁다면 금리 인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확실한 정말 아니다. 딱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SSBC 조금 더 보완했어요. 내용을 인드라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서. 그리고 인드라가 베어링 브라더스 그리고 이거는 저 일본 경제 요거는 그냥 읽을게요. 왜 일본은 식민지화가 되지 않았나? 하나, 영국의 수메르 페니키아 카르타고 외교정책 덕분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200년간 지속되다가 1720년대 끝납니다. 1720년대 영국이 비로소 전세계 해양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전세계 해양 주인이 되었다고 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이 차지했던 각지역 식민지도 모두 차지했던 것은 아니죠. 영국은 해군이 강한 반면 육군이 약했으니까요. 간단하게 뭐 필리핀에 기지가 있다, 요새가 있다. 다 돈이거든 그게. 그걸 일일이 유지하려면 어렵다 이거죠. 영국이 취한 식민지 정책은 유럽 각국이 차지한 식민지를 인정하되 수메르 페니키아 카르타고 방식으로 교역에서 얻는 이득을 극대화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비유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북핵에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 한미동맹이 취하는 방식은 뭐죠? 핵잠수함이잖아. 바로 핵잠수함이야. 이거를 대한민국 지상에 배치하는 것보다 핵잠수함 하나로 끝내는 게 훨씬 돈도 안 들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지상에 배치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고정 인원이 들어가지,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대 비용, 여러 가지 고려한 정치적 고려, 골치 아파. 그 비용 딱
삭감하고 그냥 핵잠수 하나가 가끔가다 서해에 오면 돼. 이게 영국의 방식인 거예요. 싸게 먹히는 거지. 그리고 또 위협적이고 필요할 때 기동군으로 가서 뭔가 필리핀에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필리핀 가가지고 기동 타격대가 딱 가가지고 한번 한포 사격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메르, 페니키아, 카르타고 방식이다. 이전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 경영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채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은 아편무역이 본격화하는 18세기 말 전까지는 동아시아보다는 아메리카에 더 심혈을 기울였죠. 해서 이는 1720년대부터 향후 150년간 취한 영국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은 제국주의란 표현이 없어요. 188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시해서 1880년부터 본격적인 제국주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영국이 취한 전략은 외교로 통한 유럽 분할, 유럽 이간책이었어요. 그 이전에 필리페 4세는 어떤 식이었냐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은을 가져다가 이제 유럽도 정복하자. 아주 유럽 전쟁에 몰두한 거에 비한다면 영국이 취한 전략은 굉장히 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필리페 4세에 망했어. 군대를 딱 중앙 상비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군대는 돈 먹는 하마잖아. 해외에서 계속 은 들어오면 뭐해? 군대가 돈 먹는 하마니까. 거기다가 은을 너무 많이 푸니까 16세기에 유럽에서 은 가격이 폭락합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풀리지 않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망한 거야.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영국 입장에서 뭐하러 그렇게 해. 그러니까 군대 동원은 하지 않고 스파이전이나 외교 전략으로만 유럽 대륙을 이간질시키는 게 훨씬 싸게 맥히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필리페 4세는 무식하게 한 거죠.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때 내세운 소프트 파워는 프리메이슨 계몽사상입니다. 프리메이슨 계몽사상이죠. 이걸 깨몽이라고 할 수 있고 공교롭게도 1920년대 프랑스 최초 프리메이슨 라치, 대동방 라치가 등장하죠. 물론 프리메이슨 역사가들은 프랑스에서도 뭐 15세기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든지 역사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오래된 기원이기를 원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1720년대 프랑스에서 프리메이슨이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프리메이슨들이 각자 또 막 종파처럼 다 나눠져. 기독교 종파와 똑같은 거죠. 이권 싸움. 그 다음에 영성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사기꾼이냐. 극심하겠죠. 근데 의식이라는 게 그게 유대교 의식이나 기독교 의식이라는 게 그게 반복론이지 그게 존재론은 아니거든. 그 의식이라는 것은 방법론으로 이 방법으로 했더니 신과 만날 수 있었어. 근데 그 방법을 고수한다고 신을 꼭 만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왜 고수한다고 뭐 이렇게 뭐 대단하고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엎어라! 그래서 엎었잖아. 신이니까. 그렇다고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엎어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저는 그런 예식들을 다 존경합니다. 예수님만이 이거를 다 엎은 거지.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저 의식이 꼭 맞을까요? 그럼 네가 해봐. 저는 못해요. 그럼 네가 비판할 자격이 있어? 너도 영성을 못 불러내는 놈이 누굴 욕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식이 꼭 맞을까? 라고 생각할 뿐이지 존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음폭락으로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 막혔다가 애들이 뻘쭘해가지고 다시 조선통신 한 이유도 일본 경제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일본 경제가 무슨 뭐 자본주의 할 자격을 갖췄네 이런 거 다 구라라고 했죠. 인들 입장에서. 망했어요. 은이 없어. 은이.
그 당시에 유럽 식민지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영국이 지배하지 못했다면, 예, 일본은 물론 조선도 이런 식의 한 숙종 때부터 유럽 식민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령 뭐 윤이 없으니까 일본 여성이 저게 옛날부터 최근에야 일본 여성이 인기 있다. 뭐 쫀내놈 부인, 오코 이런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수백 년 전부터 일본 여성이 인기 상품이었어요. 노예로. 유럽으로 많이 팔려나갔어 일본 애들이. 동남아 또 해적왕들이 동남아 해적왕, 무슨 인도네시아 해적왕, 필리핀 해적왕, 태국 해적왕, 베트남 해적왕, 말레이시아 해적왕들이 굉장히 일본 여자를 좋아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베트남은 직접 투자죠. 직접 투자. 한국과 일본에 직접 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간단해요. 모든 게 투자가 계속 되니까 그 잘 되는 거야. 뭐 투자가 안 되면 뭐가 이렇게 계속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영주가 있어. 환타지 인드라 늘 강조하잖아. 환타지 소설에서 영주가 뭔가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도로를 놓는다. 뭐 마을에 무슨 뭐 학교를 만든다. 애들 교육을 시킨다. 다 돈이잖아, 돈. 근데 돈은 누군가 계속 대줘. 그럼 잘 되는 거지. 선순환되고.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망하는 거죠. 돈을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채야. 그게 직접 투자고. 신자유주의 장점은 제3세계 시민들, 근로자들에게 복음인 이유는 직접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SSBC처럼 간접 투자, 금융 투자만 하면 단문만 쭉쭉 빨아먹는 거지. 공장도 짓지 않아, 학교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이런 얘기, 대한제국 때 고종이 여러 가지 신상품을 좋아했거든. 뭐 담배다, 무슨 뭐 커피다, 커피 머신이다. 그런 거야. 고종이 신상품 좋아하는 것과 대한제국 시민들이 삶이 좋아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이 고종이 숙고통들에게만 뭐 진상품 받쳐주는 게 바로 HSBC 간접 투자 금융이다 이거야. 고종 같은 반쪽 노무현 같은 문종비 같은 애들에게만 부자 만들어주는 게 HSBC 간접 투자다. 금융 투자다. 맹꽁이 중국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맹꽁시 빠르나 중공 공산당 특권을 가진 중공의 0.1% 귀족층들만을 위한 투자가 HSBC 간접 투자다. 금융 투자다. 이렇게 인드라는 규정합니다. 그게 5일 경제학이죠. 키르기즈스탄 파이프라인 경제학이고, 위파시어 푸딩 경제학이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브릭스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게 왜 잘못했네요. 대한공 시대의 안보 외교 정치 성렬형 박진 세운형. 박진영, 진이 형, 진이 형이 정말로 훌륭한 외무 장관이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진이 형 화이팅.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국회는 개판 5분 직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인드라 외교 강조하니까 국회에서도 이쪽으로 예산이 드는데 송트남 같은 애 가서 베트남 가서 떡 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국 외교가 좋아집니까?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려면 차기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국회의장 김진 뭐라고 하는 애, 그동안 좋게 봤는데 애가 근데 자유좌파 정도라고 봤는데 애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인물이다 보니까 얘가 썩었어. 그래서 얘들아 강조하는 게 재선했다 그럼 다 잘라버려야 돼요. 초선까지 인정해줄게. 얘들아가 좌파쇼 민주당에서 반쪽민당에서 걔가 문전비 추천을 받던 뭐하든 초선까지 인정해주는데 재선 이상은 다 잘라내야 돼요. 쓸데가 없어. 애들이 다 이렇게 마인드가 이런 거야. 50년 해먹은 건 우리는 5년 만에 뽑아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짜뉴스 음모론에 심취해서 죄의식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부패 구조를 개선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더 해먹겠다. 이것은 매국노 발상이고, 반쪽 아베나 맹꽁이 시바르나 반쪽 정운 HSBC만이 좋아하는 발상이죠. 이런 애들의 못 고쳐요.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자유좌파, 자유우파, 양당 체제로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현재 이 반쪽미당은 이 골수들을 쫙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애들이 다 그냥 그 자체로 다 썩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국힘도 마찬가지 아니냐. 국힘은 낫다 이거예요. 많이 물갈이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상 칩니다 이거야. CFR 저쪽은 지는 애고 이쪽은 뜨는 애라고. 뜨는 애 쪽에 잡아야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쪽은 고치려고 한다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고치려고 하는데 이쪽은 더 해먹겠다는 식으로. 이러한 고치려고 하는 쪽에서도 물론 부패한 놈이 반드시 나오죠. 그런 놈은 도려내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똑같다고만 보지 마시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렬형, 이건 팝콘 행사. 요거는 제가 왜 이거 대문했냐면,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이 친구 그러니까 향하는 시선을 보세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뭔가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의 날카로운 예리하고 날카로운 어떤 시선을 보면서 인드라가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감정이입도 되고 그래서 아주 명장면이다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여러분도 인드라 입장과 유사할 걸로 생각합니까? 저분의 시선 처리가 굉장히 인드라한테 중요했다 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저 여성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간단하게 제 취향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진에서 인드라 핵심은 저 왼쪽 저 남성의 그 예리한 어떤 눈빛, 그 눈빛이 뭐랄까 오늘 주제 프리메슨의 빛과 그림자 와 뭔가 야리꾸리하게 매치되는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다리따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이해 못하면 넘어가시고요. 예, 하여튼 인상적이었다. 우리 형 이 예리한 눈빛의 인드라가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영감을 줘요. 서울팝고는 이런 거 이제 원래 일본에서 했던 거거든요. 인드라가 요것도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어요. 뭐죠?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코스프레. 그래서 서울 팝 컬처 컨벤션 이것이 방송, 연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아트 이런 것까지 한다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재패니메이션 때문에 만화 중심이라면 이거를 전 분야로 확산하는 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있다. 특히 K-팝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적용하는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민간 행사로 일본에서는 진행되고 있죠. 오덕후들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획한다는 것은 굉장히 누가 기획했는지 들어볼 때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가급적 이러한 것들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이런 양상이 좋다. 정부 주도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이런 양상이 좋다.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렬이 형! 성렬이 형. 뭐, 뜬간에, 전 다른 거 없고요. 국힘 의원분들, 막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가 아무리 국힘을 향하고 있더라도, 본인들 이럴 때일수록 더 몸가짐을 바로 하시고요. 그냥 외교양 성렬을 믿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록주를 믿든가. 네. 열심히 해서 공천에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공천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세훈이 형 천지개벽 서울 이것만 생각하면 골룸박 글룸박 아들은 또 뭐 이렇게 재판 전에 또 추국했죠. 글룸박 아들은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롯데건설 딸내미하고 결혼해가지고 상무 딸내미하고 결혼해가지고 영국 가서 살았죠. 뭐 이렇게 따지면 다 영국이야. 왜 미국이 아니고 왜 영국이야? 영국 런던에 좋은 게 많나 보죠. 자 그렇고요. 이 정도라고. 김태우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 역사 사회문화 로저리롤리 스탠바이미 나훈아 박은태 K-팝 이성모 손흥민에 관심이 없다 토트넘이다. 이건 차이나 옵저버 홍수. 그 다음에 이거는 흥미로운 인드라가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프랑스 친구들이 만든 이 2차 세계대전 때 파리가 점령당했잖아요. 한 4년 동안. 그 당시에 독일군에 양태돼서 한 건데 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몰랐는데 그 당시에 파리 점령했던 독일군 대다수가 전투 요원이 아니라 다 행정 요원이었다. 거의 대부분이 행정 요원.
그런 것들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 친구들이 막그 총각도 있지만 기혼남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내한테 편지 보냈는데 나 파리 창녀촌 안 갔어. 몽마르트 거리 안 갔어. 인드라는 몽마르트 거리 갔는데. 인드라 국경철폐에 보면 몽마르트 거리 가서 간 얘기 써놨죠. 그런 것도 있고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독일군 장교와 그런 어떤 그 매춘부하고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독일군 장교와 일반 프랑스 여성과 사이에서 난 분들, 그러니까 혼혈이죠. 말하자면 이분들이 한 추정이 된다 이거죠. 이분들의 운명이 참, 네 애비가 누구야? 독일 낫지야? 얼마나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또 이런 어떤 것들을 미시사라고 하죠. 미시 역사 이런 것들을 또 인드라가 좋아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독일군 장교가 병사가 미국 가서 한 4년 복역하다가 거제 포로 승수했다가 풀려났다 이거야. 반면에 좌이파시오 인간도살자 스탈린 어떻게 했나? 다 죽였다 이거. 폴란드 시민들이 군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폴란드 작가, 예술가, 자신에게 반대할 것 같은 애들은 다 잡아다가 다 죽였다, 총사시켰다 이거야. 여러분 진상조사 하셔야 됩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해서, 역사에 대한 진실과 화해를 위해서 한국전쟁 때 반쪽일성 파시오 군대가 서울의 진주에서 행했던 형무소에서 참혹하게 죽었던 분들에 대한 진상, 그 후손들, 끌려간 분들, 국군포로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카틴습의 학살이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것도 아니 우크라이나 학살도 인정하지 않는 판에 카틴습 학살은 꼭 2만 명밖에 안 돼. 응? 우크라이나는 수백만 명인데 이 폴란드 학살은 수만 명이야. 러시아가 그런 나라입니다. 좌이파시오. 레닌이 또 엄청나게 트로츠키가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또 엄청나게 학살했죠. 인간도살자. 모택동. 그러니까 마피아하고 똑같아. 마피아들이 어떻습니까? 아일랜드 갱은 아일랜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죽이고 테러하는 겁니다. 이태리 갱들이 미국과 산 짓이 처음에 뭔지 아십니까? 이태리 출신 중에 좀 잘 나간 애들을 암살하고 그걸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필리핀 갱이 있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부터 착취해요. 못 살게 굴고. 한국 갱이 있다? 한국 사람부터 조집니다. 이게 마피아예요. 이 마피아 방식과 부딘, 반쪽 정은, 메콩 시퍼르 똑같습니다. 모택동, 레닌. 일단 자기 족속들부터 죽입니다. 체게바라, 이 인간 도살자도 무정부주의자, 사회혁명가, 개혁가 이런 애들부터 다 죽였어요. 자기한테 반대할 것 같으니까. 시민운동가 이런 애부터 죽인 게 바로 체게바라 인간 도살자, 좌이파시오 인간 백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과 관련돼서 아까 다 얘기했죠. 스코틀랜드 전례 이게 중요하다. 이게 다 의식이고 33도 이거 인드라 얘기했죠.
다른 건 다 얘기해. 응? 왜 하필 33도냐? 이런 거. 그럼 난 66도 할래.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33도도 존중합니다. 근데 왜 그럼 66도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어쨌든 그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조차도 프리메슨마다 다 다른 거예요. 프리메슨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달라. 그리고 이것도 이 스코틀랜드 전례도 1804년에 비로소 된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누구지? 엘버트 파이크. 저는 엘버트 파이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여기에 따로 댓글 달아주세요. 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아까 인드라 얘기했던 대로라면 이런 분들은 과학자로 가고 세상에 존경받는 모차르트나 칼융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가는 길에 뜻하지 않게 부수적으로 자신의 명성도 얻은 거예요. 반면에 그런 명성만을 쫓는, 명성보다는 그런 어떤 부수입 자체, 명예욕 이런 것들에 빠지는 자들이 일루미나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제 취향입니다. 이분 노래 또 감명이 있고요. 소울이 있어요. 소울이 Stand by me. 언젠간 당신 역시 곁에 있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지 못하는데 그런 이들을 위해서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다. 그렇죠. 인드라 입장도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운때가 안 맞는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 확률이 10중에 8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인드라도 역시 오늘도 인드라 카드 분실했어요. 지하철에서. 매일같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코인으로 또 얼마 전에는 손실하고, 매일같이 안 좋은 일이 10중에 8개는 생기는데 10중에 한둘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물론 10중에 때로는 10가지 모두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럴 때 절망하죠.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안 돼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나. 그럴수록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극단적 선택, 자살할 생각보다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괜찮았다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희망을 품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머지 9가지에 비해서는 한 가지 좀 이렇게 했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인드라 생각입니다. 그것이 맞아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뭐 이 방송 인드라 얘기 들어봐야 내일도 또 안 좋은 일 생기죠. 어떡할 거야. 인드라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달라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소울들이 다 있어요. 이 언니들은 무당기질이 있네. 이건 쫀나는 오노였고, 닭살 돋는. 그 다음에 반말리죠. 반말리도 소울 있어요. 그 다음에 전바이죠. 멕시코 친구죠. 소울 있어요. 이 친구도. 우리 테스 형 나오나. K-팝적인 소울이 하면 전 나오나를 듣겠습니다. 우리는 훈이 형을 그냥 훈이 형이 진짜 소울이 있어요. 소울이 있어.
인정해 인들아. 그다음에 이 박은태 죄송합니다. 개쎄만해. 다른 노래는 별로 박은태 별로 안 돼도 이거는 정말 인생작이더라고. 개쎄만해. 좋아요. 이건 뭐 핀란드 미녀죠. 이분들의 또 인생작이죠. 나이 젊었을 때 봤는데 다 또 한 20년 지나니까 다 또 이런 모습으로 세월의 격차를 느낍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좋아하는 레벨업 우크라이나 케이팝 그룹 그리고 이 마릴린 맨슨 이 인드라가 대학 다닐 때 쾌자루라는 신촌 술집에서 이런 마릴린 맨슨 같은 애들 노래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얘는 화장을 진짜 막 이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얘가 어쿠스틱으로 나가니까 이것도 화장을 덜한 거야. 근데 막 한쪽은 또 무슨 트랜스 휴머니즘 흉내내듯이 무슨 우족 노보 따위 같은 걸 하고 하여튼 간에 이 마릴린 맨슨 같은 친구가 갑자기 어쿠스틱 하는데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또 맛이 있어요. 자식 그 다음에 이건 그 다음에 이 포스 감독 마음에 들고요. 이성모 기자 미토마 옛날에 미토마 얘기했죠. 미토마 좋아한대잖아. 그래서 이것만 딱 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10시 안에 끝낼게요. 한국팬 입장에서 손흥민 여부가 중요하겠습다만 글로벌 팬 인드라 찐팬 아닙니다. 인드라는 까놓고 말해 손흥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인업 세대 교체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화면에 어디든 쪽수가 많다 이거죠. 메시 같은 크랙이 없는 한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 체력전지에 노련한 선수도 교체한다는데요. 이것도 근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게 호이비에르가 자신이 그 교체 멤버로 나오는 걸 참지 못해서 이적을 스스로 요청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호이비에르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나중에 감독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지금 아스날 감독처럼 아르테타처럼 그런 친구가 호장군인데 자존심 상하죠. 호장군 입장에서 호장군이 토트넘에 있는 게 든든한데 본인이 출장한다면 지속적인 출장을 원한다면 이적을 해야겠죠.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노장 선수들로 후반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 시스템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교체 멤버로 나와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은 사실 없거든요. 이런 시스템 언제까지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드라들이 히샬리종에 대해서 응원한다고 늘 얘기했고요. 지금 포스 감독 얘기 인터뷰 보면 인드라 얘기하고 거의 같아요, 여러분. 인드라 여태까지 이거 포스 감독 보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일관되게 인드라 방송 시청하신 분들, 레비 단장 지지한다. 물갈이 해야 된다. 리빌딩 해야 된다. 유럽 대항전 떨어져야 된다. 손캐 팔아야 된다. 다 레비가 다 했고 딱 하나 손흥민까지 팔면 안 되니까 손흥민 남긴 거죠. 근데 손흥민도 지금 포스 감독이 미들필드로 윙어로 쓰는 게 아니라 미들필드로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딱 알아봤잖아. 그래서 미토마가 포스 감독이 원하는 윙어는 미토마예요. 드리블로 이렇게 1대1로 제칠 수 있는. 손흥민이 그걸 안 돼. 이 스피드로 딱 가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미드필더로 쓰고 있다. 근데 올해까지는 이게 가능해. 손흥민이. 내년에도 이게 가능하냐. 올해는 잘하겠죠. 손흥민이 주장이고 또 새로운 역할 포지션도 잘할 수 있는 자대장한 선수가 손흥민인데 내년에도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올해는 이게 통할 것 같아. 내년에는 손흥민 사우디에 갈 수밖에 없잖냐 이대로라면. 윙어는 다른 케인 같은 친구들보다는 빨리 노화되거든요. 호날두도 스피드가 죽으니까 윙에서 센터로 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뭐 손흥민 옹호하는 분위기에서 성과가 됐지만 남들이 또 손흥민 욕하면 저는 또 손흥민 옹호할 겁니다. 저는 그런 기질이고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지금 히샬리송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손흥민이다. 만약에 상대팀이 이 손흥민의 포지션을 제대로 연구해서 공략하면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포스 감독 응원합니다. 경기가 재밌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에이미아님 어서오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일찍 10시에 끝나네요. 네, 헤르메트커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훈자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이제 9월이네요. 찬바람이 부는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현금을 일발장전하고 계십시오. 인생 역전까지는 안 돼. 인데라도 돈 없으니까. 어쨌든 현금 많이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발장전하시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면 투자한다고. 만약 투자하면 저는 장기 투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